단 2분입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평생의 가정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배우자가 침묵에 잠긴 침실에서 스마트폰의 창백한 블루라이트에 의지에 금지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예외는 아닐지 모릅니다. 행복해 보이는 SNS 사진 한 장 뒤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의 서막. 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4시 17분.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 시간이었지만 은서의 침실은 예외였다. 암막 커튼은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방 안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었지만 은서의 손바닥 안에서는 인공적인 우주가 소리 없이 폭발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블루라이트만이 은서의 창백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은서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내쉬며 잠든 남편 준우의 기척을 살폈다. 준우의 숨소리가 길게 늘어질 때마다 은서는 도둑질이라도 하듯 안도하며 다시 화면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은서의 뇌는 이미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소한 기쁨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쾌락의 회로로만 재편되어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아래로 튕길 때마다 새로운 피드가 갱신되고 0.1초의 찰나에 쏟아지는 화려한 이미지들은 그녀의 망막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화려한 휴양지, 명품 가방의 매끈한 가죽 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오후에 올린 자신의 오운환 인증샷. 화면 속 하트 숫자가 98, 99를 지나 마침내 100으로 바뀌는 순간 은서의 척추를 타고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뇌 심부에서 솟구친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아주 짧지만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렬한 전기 신호였다. 현실의 은서는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초라한 주부였지만 액정 속의 은서는 수백 명의 찬사와 질투를 동시에 받는 완벽한 주인공이었다. 그녀에게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업주부라는 폐쇄된 성벽 안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탈출구이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산소호흡기였다. 준우가 매일 아침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다정한 인사는 이제 은서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지루한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은서는 보정 앱으로 창조된 디지털 여신으로 살아가며 현실의 준우를 철저히 외면했다. 준우가 아침마다 정성껏 끓여내는 된장찌개 냄새와 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에 은서는 진저리를 쳤다. 준우의 평평하고 낮은 목소리는 은서에게 그 어떤 도파민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관리비, 날씨, 시댁 안부 같은 무채색의 내니였다. 은서는 그 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갈구했다. 그때였다. 베개 밑으로 숨겨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 상단에 뜬 낯선 알림 하나. 평소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온 쪽지였다. 올리시는 사진들 보면 참 화려함 속에 가려진 고독이 너무 깊어 보여서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서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준우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아니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은서의 심연을 이 낯선 남자가 단 한 문장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금지된 구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범죄자의 흥분에 가까웠다. 철컥 준우가 출근하며 닫힌 현관문 소리가 은서에게는 진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은서의 눈동자가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준우가 출근하며 닫힌 현관문의 금속음은 은서에게 있어 자유를 선포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 엘리베이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은서는 비로소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준우가 마시다 남은 커피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가 차려놓은 소박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은서의 관심은
오직 손바닥 안에 작은 사각형 액정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은서의 진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부터 찾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은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 서막이 여기서 시작되니까요. 집안일은 거대한 숙제처럼 사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먹은 그릇들이 말라붙어 있었고 세탁기 속 빨래는 제때 꺼내지 않아 쉰내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그런 현실의 불쾌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차없는 스와이프로 쇼츠와 릴스의 끝없는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들이 망막을 때릴 때마다 은서의 뇌는 강렬한 자극에 반응하며 현실의 모든 고통과 지루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춤, 짧은 유머, 그리고 화려한 필터로 무장한 타인들의 일상. 영상 하나가 끝나면 은서의 뇌는 즉시 다음 것을 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용이 지루해지면 그녀의 손가락은 자비 없이 화면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 0.1초의 선택권이야말로 전업주부라는 단조로운 굴레 속에서 은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자 달콤한 도피처였습니다. 이미 은서의 집중력은 15초 이상의 호흡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넘기거나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고문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디지털 세계가 제공하는 순도 높은 도파민에 중독된 채 스스로를 타인의 좋아요를 먹고 사는 디지털 유령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5분만 더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은서에게 그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마비되어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상의 바다를 표류하던 중 스마트폰 상단에 낯선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 은서가 자신의 외로움을 배설하듯 보정된 사진들을 올리던 우울한 주부들의 모임 커뮤니티에서 온 쪽지였습니다. 아이디 블랙홀, 이름부터가 기묘한 끌림을 주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은서의 심장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올리시는 사진들을 보면 참 화려함 속에 가려진 고독이 너무 깊어 보여서 마음이 쓰이네요. 은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고독이 깊어 보인다니. 10년을 함께 산 준우도 매일 연락하는 친정엄마도 알아채지 못한 은서의 내밀한 심연을 이 낯선 존재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순간 자신의 은밀한 성소를 침범당했다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구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범죄자의 흥분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리며 다가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은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홀린 듯 블랙홀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한 장 없는 익명의 계정이었지만 그가 남긴 짧은 글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씀을. 답장은 보낸 지 3초도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은서 씨처럼 일상의 지루함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족이거든요. 이후 블랙홀, 아니 K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메시지는 독처럼 달콤하게 은서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업주부의 삶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가사라는 이름의 무보수 노동이 어떻게 영혼을 갉아먹는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은서 씨, 당신은 가둬두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을 달라고 말이죠. K의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가스라이팅이자 은서의 결핍을 정확히 겨냥한 언어의 독이었습니다. 은서는 세탁기 속 빨래가 썩어가는 것도 잊은 채 침대에 엎드려 K와의 대화에 몰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은서의 뺨도 상기되었습니다. K는 준우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준우의 말이 날씨나 관리비 같은 무채색의 대화였다면 K의 말은 은서의 존재 자체를 자극하는 원색의 유혹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구처럼 취급하고 있군요. 안타깝네요. 이 한마디에 은서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이 지배하는 뇌의 비극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외부의 자극에만 목매고 있지는 않나요? 오후 늦게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초밥 사갈까? 평소라면 고마웠을 다정함이었지만 지금의 은서에게 준우의 목소리는 K와의 은밀한 교감을 방해하는 짜증 섞인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나 오늘 속 안 좋아. 그냥 오지 마. 은서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걱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은서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준우는 함께 가정을 지켜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은서는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진한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K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차가운 립스틱의 감촉이 마치 K의 손길처럼 느껴져 은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 기묘한 생경함은 은서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강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마약에 취해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K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강남에 있는 한 위스키바에서 기다릴게요. 화면 속 지루한 대화 말고 진짜 감각을 일깨워 줄게요. 올 건가요? 은서는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도 도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뇌를 타격할 더 강렬한 도파민의 불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은서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이 은서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평온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 평온함을 지옥이라 불렀고 진짜 지옥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은서가 강남의 어두운 바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그녀의 등 뒤로 준우의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은서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요.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도파민의 소음으로 덮어버린 채 말이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낮은 비트의 음악이 은서의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들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폐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서의 삶이 단 2분 만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 잔혹한 경고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서처럼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행동하세요.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법,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됩니다. 강남의 밤은 낮보다 훨씬 화려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은은하게 깔린 고가 향수 냄새와 심장을 울리는 낮은 저음의 비트가 은서의 숨통을 기분 좋게 죄어왔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는 좁은 액정 창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대화하던 블랙홀, 아니 K를 실제로 마주한다는 사실에 은서의 뇌 속에서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도파민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도덕적 방어선이 단숨에 무너지기 직전에 아찔한 전율이자 금지된 세계로 발을 들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흥분이었습니다. 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은서의 예민해진 감각을 자극한 것은 얼음이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며 내는 서늘하고도 맑은 소리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진 소파 좌석. 독한 담배 연기 너머로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K였습니다. 그는 SNS 프로필에 사진 한 장 걸어두지 않은 익명의 존재였지만 은서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공기 자체가 일상의 지루함과는 거리가 먼 날카롭고 위험한 매력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말 그대로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생각보다 더 현실감이 없네. 은서 씨는 K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는 주춤거리며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물을 보고 실망한 것은 아니냐는 은서의 떨리는 질문에 K는 비릿하면서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죠. 화면 속 은서 씨는 박제된 나비 같았는데 지금은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은 불꽃 같거든요. 그는 능숙하게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고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남편 준호와 함께 가던 평범한 식당에서 주문하던 콜라나 맥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독하고도 달콤한 술 향기가 은서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K는 독한 위스키가 담긴 잔을 은서 쪽으로 천천히 밀어내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곳에 안 데려오나 보죠? 은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질색해요. 돈 아깝다고 하고 그냥 집에서 캔맥주 하나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K는 기다렸다는 듯 은서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안전한 남자군요. 하지만 은서 씨, 안전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굶주려 있어요.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메뉴만 먹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 말은 은서의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예리한 송곳과 같았습니다. K는 은서가 전업주부로서 느꼈던 지독한 소외감,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는 역할의 무게,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의 굴레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위장을 거칠게 달굴 때 이성의 마지막 끈은 마치 뜨거운 불길에 닿은 실밥처럼 힘없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뇌의 전두엽에 도달하는 순간 은서의 마지막 경계심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해요. 남편 착하고 집 있고 애도 잘 크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SNS에 올린 사진 밑에 하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만 겨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K는 조용히 손을 뻗어 은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차가운 금속 시계의 감촉과 남자의 단단하고 서늘한 피부, 그것은 준우의 뭉툭하고 따뜻한 손과는 전혀 다른 머릿속 회로를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촉각적 자극이었습니다.
그때 은서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우리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 알림이 벌써 5번째 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액정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K의 낮은 숨결보다 수만 배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쾌락의 회로가 일상의 도덕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진실과 거짓, 도덕과 불륜 같은 고리타분한 개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뇌를 강타하는 이 원초적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K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의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은서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지금 남편한테 전화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짜릿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지금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의심 없이 TV나 보고 있겠죠. 은서 씨가 여기서 누구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금기를 깨는 순간의 그 압도적인 파괴력, 그걸 즐겨봐요. K의 손가락이 은서의 손가락 사이를 은밀하게 파고들어 깍지를 꼈습니다. 은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의지조차 이미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은서의 이성은 도파민의 홍수에 휩쓸려 저 멀리 떠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K는 은서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연 같았습니다. 지루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아니면 오직 은서라는 여자만 존재하는 곳으로 가고 싶나요? K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건넨 초대는 은서에게 더 이상 범죄의 유혹이 아닌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짜릿한 순간이 남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 앞에 당신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완벽한 타인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과연 그 부재중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스키 바를 나온 두 사람 앞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강남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고 그 누구도 은서가 방금 어떤 거대한 선을 넘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K는 은서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귀속말을 남겼습니다. 가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죠. 화면 속에서는 다 못 보여준 진짜 감각들을 깨워줄게요. 호텔 복도의 카펫은 발소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 두툼하고 폭신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인지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중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면서도 그 파멸의 불꽃이 주는 찰나의 온기에 취해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호텔 방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은서의 이전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고 그 정적은 오히려 은서의 심장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K는 은서의 코트를 받아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은서 그 자체일 뿐이지. 그 한마디에 은서는 참아왔던 숨을 내뱉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계잠했던 주부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착각. 하지만 그것은 더 깊고 어두운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찔한 전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은서라면 그 5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은서처럼 저 블랙홀 같은 눈동자가 이끄는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었을까요? 이 선택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은서의 일상은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이제 먼지 낀 낡은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졌고 은서의 머릿속엔 오직 지금 이 순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만이 유일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 환각적인 상태에서 은서가 마주할 다음 장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남자의 성실한 믿음이 무참히 배신당하고 한 여자의 영혼이 자극이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이 비극의 정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서의 삶이 단영점 1초 만에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하고도 매혹적인 현장,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혹은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 위험한 경고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젤의 가장 깊은 어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당신에게도 블랙홀 같은 유혹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은서의 마지막 뒷모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호텔 방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어두운 호텔 복도의 두툼한 카펫 위에서 은서가 느꼈던 환각적인 전율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카펫은 발소리를 집어삼켰지만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까지 삼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둑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실 소파에 화석처럼 앉아 밤을 지샌 준우의 차가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하고 가라앉은 정적만이 흘렀고 전날 밤 은서가 뿌리고 나갔던 강렬한 향수 냄새는 이제 불결한 흔적이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서의 피부를 스쳤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와 준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근처 호텔에서 자고 왔어.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했네. 죄책감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도파민의 방어 기제가 은서의 뇌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증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마치 은서의 뇌 깊숙한 곳까지 엑스레이를 찍듯 파고들었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옷깃에서 풍기는 낯선 담배 향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겨진 붉은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지수야, 나 바보 아니야. 내 옷에서 나는 이 냄새. 그리고 내 목에 남은 그건 뭐야? 네가 말하는 친구들이 호텔 방에서 담배라도 가르쳐줬니? 은서는 반사적으로 목을 감싸며 쏘아붙였습니다. 뭐긴 뭐야? 알레르기지. 당신 왜 이래?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겨우 이거 가지고 나를 못 믿어. 오히려 당신의 그 집착이 나를 더 숨 막히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히스테릭한 폭발이었습니다. 은서는 오히려 준우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며 화살을 준우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탐정을 통해 확보한 호텔 로비의 사진과 영상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와 입을 맞추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은서의 모습. 그리고 K의 손을 잡고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은서의 얼굴. 사진 속에 자신을 마주한 은서의 안색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어떻게 사람을 감시할 수 있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은서는 끝까지 준우의 불법적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진들 다 불법이잖아. 내가 고소할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지수야. 나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미친 듯이 일했어.
회식도 마다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 사주려고 우리 미래 설계하려고 발버둥 쳤다고. 그런데 너는 그 소중한 집을 고작 하룻밤 호텔 방이랑 바꿨더구나. 채팅방에서 만난 그놈의 손가락 장난에 내 인생을 다 걸었어? 준우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서늘한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은서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은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품,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여전히 전원이 켜진 채 K로부터 아까 정말 좋았어. 벌써 보고 싶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준우는 그 박살난 액정을 구두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파드득 소리를 내며 박살난 액정, 파편 위로 은서의 초라한 민낯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SNS 속의 화려한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이 집, 내 명의로 된 것들,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아니, 너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거야.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까지 전부 내 실체를 알게 되겠지. 당장 나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자유로운 세상으로 말이야. 준우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준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우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하지만 준우는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영상이랑 사진들, 내 불륜 증거들 다 확보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아, 그리고 그 남자, K라고 했던가. 그놈한테도 전해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장 곧 날아갈 거라고.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가 직접 거둬. 은서는 쫓겨나듯 집을 나와 제일 먼저 K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던 그 남자라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다른 SNS 채널을 통해 은서는 울먹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았어요. 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소송하겠대요. K씨,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K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은서씨, 우리 합의하에 만난 거 아니었나요? 우리가 무슨 깊은 사이였다고 이래요? 그냥 심심해서 몇 번 즐긴 거 가지고 내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소송 비용,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당신한테 속은 피해자야. 유부녀인 거 숨기고 접근한 거 아니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메시지를 끝으로 K는 은서를 차단했습니다. 화려한 도파민의 신기루가 거치고 은서 앞에 남은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몰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토록 갈구했던 쾌락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방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은서는 박살난 스마트폰 조각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중독된 쾌락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 데서 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깊은 곳에 발이 묶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은서가 혐오했던 준우의 무채색 일상은 이제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최고급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은서처럼 화면 속의 하트 개수에 목매며 현실의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0.1초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파편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뒤에 숨어 은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실천적인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십시오. 둘째,
가상의 찬사가 아닌 실제 하는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SNS의 좋아요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결핍을 외부의 자극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금지된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은 그 어떤 도파민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은서의 삶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며 알림 소리에 환청을 듣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입니다. 준우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웠고 K는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0.1초의 짧은 쾌락이 남긴 것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은서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던져진 디지털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도파민의 마법이 풀린 자리에는 오직 뼈를 깎는 고독과 추락의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서의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매일 탐닉하는 그 0.1초의 쾌락이 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은서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나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은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는 솔직한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재중 전화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전화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비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는 아직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서의 몰락을 지켜본 또 다른 인물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가 본 은서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이혼 후 은서는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시 변두리의 차가운 월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의 삭막한 회색 벽만이 시야를 가로막아 햇빛조차 들지 않는 좁고 습한 방. 은서는 그곳에서조차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눅눅한 이불 위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녀의 눈은 액정 속 필터로 가공된 자신의 과거 사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순간들을 마치 오늘의 일인 양재탕에 SNS에 올리며 타인의 하트와 관심을 갈구하지만 이미 그녀의 뇌는 너무 강력한 자극에 노출된 나머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쾌락 불감증의 실체입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마비된 뇌,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설탕물을 찾듯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만 정작 어떤 것을 손에 넣어도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지옥 같은 상태 말이죠. 은서가 그토록 혐오하며 도망치려 했던 그 무채색의 일상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준우의 SNS 계정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 준우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단단해진 얼굴로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등산복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새 연인의 모습이 살짝 비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배웁니다. 나는 준우의 짧은 글귀를 읽는 순간 은서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은 지루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던 세상의 하나뿐인
울타리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서는 후회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망가진 도파민 회로는 결코 예전의 소소한 행복을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이 채마르기도 전에 다시 익명 채팅방에 접속합니다. 누구 저랑 술 한잔 하실 분 있나요? 지금 너무 외로워요. 밤 11시 짙은 화장으로 초라한 민낯과 절망을 가리는 서가 낡은 월세방 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뒤로 스마트폰 알림음이 공허하게 울리지만 그것은 구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조여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은서의 이야기는 오늘날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설마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SNS의 알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의 뇌도 은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극에 중독된 삶의 끝은 결국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완전한 고립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액정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3초 이상 바라보십시오.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양식입니다.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인생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혹한 중독의 넷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서의 뒤로 닫히는 차가운 문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행복을 살고 있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지킬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